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분의 취업 전문가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의 최동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저희가 토론은 좀 살벌하게 진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만큼은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달콤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공개해보죠. 뭡니까? 네. 저희가 예전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취직이냐 창업이냐 좋습니다. 일단 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뭐 이런 주제까지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부터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 어떤 정책적으로 본다라면 네. 교육 제도 모든 것들이 약간 이제 골든 타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청년들의 일자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시는 분들도 일자리가 문제돼서 이건 빼도 박질 못한 진퇴양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제도권에서 나라에서 뭘 해주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기조는 당분간 한 5, 6년 정도는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사실 또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도 그럼요. 아니고 자, 그렇다면 뭐 결론적으로 취직이냐 창업이냐 어떤 걸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굳이 말씀드려서 무조건 창업입니다. 창업? 예. 어떤 이유에서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는 우리가 이제 취직이라는 모드, 그 중에서 이제 뭐 이씨집안, 김씨집안, 정씨집안 이런 대기업 모드를 가지고 우리가 고성장 시대에 살았다라 치면은 이제는 그 모드가 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취직보다는 창업 쪽으로 저는 기울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취준생들이 창업을 하기에는 경험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뭐 사냥꾼이에요. 근데 너무 집토끼를 잡으려고 연연하지 마시고 집토끼가 잡기 어려워지면 눈을 산토끼로 돌려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말해서 국내에서 어리면 국외로 나간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저는 바로 창업이다. 그 창업 아까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씨집안, 구씨집안 이런 사람들이요. 뭐 구르무 장사도 했었고 뭐 볼트 장사, 쌀상, 그다음에 뭐 자동차 정비소 해가지고 이렇게 큰 거상이 되고 거인이 됐거든요. 한번 들이대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뛰어들어라라는 그럼요, 말씀이시고요. 그럼요. 강영규 컨설턴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고성장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창업보다는 취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취업. 실패율이 너무 높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는 우선 취업을 하고 경험을 쌓은 후에 그다음에 창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우선은 취업하라. 뭐 저 자신도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4학년 때까지 초반까지 한국통신 사업 준비하다가 이제 주변의 권유로 유통을 했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자금 조달, 인력 운영 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생소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정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창업을 하되 가능한 취업을 하고 경험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창업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 사실 이제 문제는 취업이 안 되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반대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창업을 한다는 것은 오늘 더 또 이런 많은 식으로 계속 리스크를 들이대시는데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 정답은 없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강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도 같은 강씨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강영규 대표님 우선 취업. 우선 취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당연히 뭐 사람의 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희 예전에 CJ에 근무했을 때 저희 동기 중에 그 CJ 푸드빌에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뚜레쥬르라든지 빕스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우리 대졸공채로 채용을 해요. 그 친구들 중에 일부는 나중에 자기가 한 3에서 5년 뒤에 자기만의 레스토랑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걸 배우려고 하면 돈을 주고도 못 배우는데 여기 입사하면 돈도 주고 배워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명확한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먼저 취업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 경험과 좀 기타 뭐 네트워크를 좀 쌓은 다음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업을 하는 걸 굉장히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선택하더라도 취업을 통해서 배우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최동주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여러분들 지금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선 결론은 창업이다라고 말씀을 우선 네. 드려놓고 나서 근데 이제 평범한 그런 이 창업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어떤 우리가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취업을 먼저 선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취업을 선택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창업을 의식한 그런 직장 생활이 돼야 된다. 예. 이미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사고의 구조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부 오해를 하는 경영자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서도 창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는 걸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창업가형 직장인이랄까 또는 뭐 사내 창업가랄까 그런 어떤 태도, 그런 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분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사실 뭐 취업이나 창업이 말처럼 쉽다면 이런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는 거겠죠. 청년들이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 걸까요, 대표님? 아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 대학생들 사실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또 제가 오늘 뭐 몰매를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생이란 것은 헬프, 도움받는 일이 아니고 스스로 해가는 셀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뭐 저희 자식도 그렇지만 거의 부모님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몰드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주도적인 모습들이 좀 약해서 너무나 취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일한 생각. 그러니까 뭐 1학년 때부터 달라붙어야 되는데 뭐 4학년 초반에 한다든가 이런 준비 부족 때문에 사실은 될 취직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좀 취업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만 선호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기업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첫째는 높은 연봉인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4천에서 6천 정도 줍니다. 6천 정도면 뭐 대부분 이 중소기업의 임원 연봉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신입사원 연봉이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뭐 현대 같은 경우는 뭐 5,900에서 6천 정도 자동차 같은 경우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또 둘째는 이 어떤 기업에 들어가느냐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사회적 신분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설명이 편하죠. 어디 가서. 예. 뭐 현대 다녀, 삼성 다녀 하면 벌써 소개팅 자리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또 셋째는 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잘 정비된 시스템에서 성장을 빨리 이룰 수 있죠. 많이 배울 수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취업이나 창업 얘기나 다시 돌아와 봐서 뭐 고려하기 이전에 사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기 이전에 결국에는 내 직업인 거잖아요. 직업을 선택할 때 먼저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최 교수님께서 그 직장인도 그 창업가 정신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 자기가 주인이라면 어떠한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것이냐. 비록 내가 월급쟁이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업종에서 내가 좀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라면 그거는 나중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점이 발휘 가능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연봉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연봉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인사 담당자 이제 출신으로서 연봉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산업의 밸류 체인이 그 전체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업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다른 회사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관련 사업을 갈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좀 직장인으로서는 나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연봉이 많다라는 건 결국 또 좋은 회사 그리고 이게 같은 현상이 좀 될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강점 발휘 성취감, 두 번째로는 일단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연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라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최동주 교수님께서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케이스가 실제 교수님의 사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처음에 맞습니다. 민들레 영토라든지 놀부 초창기 멤버시잖아요. 성공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으셨나요? 네, 이제 뭐 확신이 없었죠. 예, 없었고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그런 상태라고 해서 지금 창업을 장려하지 않는다든지 젊은이들이 창업을 두려워한다든지 이러면 저는 미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었던 그 두 회사 같은 그런 경우에 사실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뭔가 하면 그 창업자들이 젊은 시절에 이미 그 창업을 시도를 했다는 것하고 또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다는 아주 그 공통점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택하지 않은 그런 어떤 새로운 분야를 택해서 오늘의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고요. 먼저 결론적으로 만약에 그분들이 그때 그런 혁신을 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민들레 영토라든지 놀부라는 브랜드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처음에 창업을 준비할 때 앞서도 뭐 경험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제가 해봤었는데 그 아이템 선정이라든지 뭐 시장 조사 이런 부분에 정말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찰. 예, 뭐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갖고선 좀 이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갖고선 이 젊은 청년들이 도심에서 싼 가격을 가지고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민들레 영토입니다. 예. 또 이 어떠한 이 전통적으로 좀 다소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먹어오던 그런 부대찌개라고 하는 식자재를 좀 모던하게 위생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먹을 수 없겠느냐 이런 의문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놀부의 어떤 시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면 고객들이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구에 대한 해결이 바로 이제 창업이 되는 건데, 근데 정작 그 고객들 보고 그 욕구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라. 라고 하면 못한다는 거죠. 고객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창업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객들이 가지고는 있지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욕구들을 찾아내서 그걸 해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창업가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관찰이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나 대표님, 근데 창업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 의견처럼 정말 취업 먼저 하고 창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요. 사실은 아까 두 분 이제 우리 강 대표님 양강 씨가 예. 이분들이 좀 연배가 좀 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철이 없는 것처럼 말씀드리는데요.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예. 대기업에서 배운다 그러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기업에서는 배울 게 없어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뭐 우리 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저분이 한 6년 기업에 있다가 여기는 네. 오래 계셨어요. 오래. 그래서 이제 창업 보신 건데 저는 그래서 인생은 세 박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직입니다. 직장을 가는 거죠. 창직. 예, 직장. 두 번째가 창업. 세 번째가 창생조. 이게 업을 갖고 자기 인생을 가지는데 우리 이제 여기서 창업을 하는 것은 뭐냐면 창직 단계를 생략하고 들이대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치고받고 거기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세이프트온에 가서 이거고 완전히 뭐 본전 뽑고 다시 여기 가서 또 본전 뽑고 이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1, 2년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한번 들이대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게 정 어려우면 우리 전주대 저 양반 막 가서 만나면요 다 알려줘. 페이퍼로 다 알려주거든요. 인간성 좋으신 분이거든요. 예. 예, 아무튼 직접 뛰어드는 것 자체가 더 큰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취업이랑 창업의 장단점 한번 짚어보죠. 뭐가 있을까요, 강영규 컨설턴트? 네. 예. 아니 아까 이내화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이게 빨리 나올 걸 그냥 오래 붙어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죄송합니다. 늦게 나와서. 저는 취업의 장점은 한마디로 안정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취업을 하면 창업을 하면 여러 가지 롤러코스터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면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고요. 단점은 일단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죠. 워낙 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또 조직 스트레스도 심하죠. 예, 취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상품 기획을 하시다가 정말 잘 나갔죠. 뭐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근데 이분이 워낙 그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스스로 나왔어요. 차장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창업의 장점이라면 자기가 잘만 하면 평생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또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 반면에 단점은 하이 리스크. 그렇죠. 예, 또 높은 실패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또 자본도 돈도 필요하고. 필요하고요. 예. 네, 자본도 필요하고. 좋습니다. 강민혁 대표님도 이제 둘 다 해보신 입장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 예, 직장에 있을 때는 그 보기 싫은 상사 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나와서 생각해 보면 혼자서 나름 이 작은 회사를 계속 뭔가를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외로운 직업이구나라는 게 또 생각이 들어요. 이 창업도 결과적으로. 그래서 취업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업 외에 이 기반적인 우리의 생활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창업을 해버리면 물론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지키라고 하지만 웬만한 창업자가 과연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주변에서 지켜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인생의 만족을 이 업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데 좀 뭐랄까 더 우선순위를 하시는 분은 실패를 하더라도 창업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내 인생의 성공이 단순하게 사회적 지위와 인정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뭔가 더 많은 것을 해나가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러면 직장인으로서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고요. 교수님, 그 창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롤모델로 꼽는 사람들이 뭐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뭐 대학을 졸업하진 않았는데 창업할 때 가장 성공 노하우라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이 둘에 빗대어 봤을 때. 네, 하여튼 그 두 분들을 보고선 이 끄집어내는 그런 이 성향들이 모두 다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혼자 창업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창업을 한 분들이다. 이게 이제 특징적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창업을 고려할 때 나하고 다른 어떤 성격을 가졌다든지 나하고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전공을 가졌다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성공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갖추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완벽한 그런 구조고 혼자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능력이 출중하다고 믿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그런 방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데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나하고 파트너가 돼서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그 협업이라든가 공동의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취업이냐 창업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좀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은 이나화 대표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 노하우, 각각의 성공 노하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요런 그 코드가 없는데 저는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두 가지의 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성실이고 하나는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창업도 취업도 꼼수 부리지 마시고 좀 멀리 보시고 진실을 팔고 성실을 더하시면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함께해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